안녕하세요. 김철성 교수입니다. 마지막 3교시를 시작하겠습니다. 3교시에는 정말로 물의 존재를, 화성의 물의 존재 여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메스바우 데이터를 측정하기 위해서 독일에서 바로 그 요하네스라는 사람들이, 요 팀들이 메스바우 장비를, 손바닥 크기만한 장비를 만들었습니다. 이 만든 장비를 어디에 보냈냐면은 화성 탐사선 스프리트하고 오퍼처니티, 2003년도에 나사에서 화성에 인공위성을 쌓아 올렸습니다. 여러 가지 미션 가운데서 정말 화성에 물이 있을까 하는 것이 가장 궁금한 요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분광기를 보시게 되면 손바닥 크기만한 굉장히 작은 거고, 바로 로봇 암을 통해서 그 현장에서 데이터를 채취를 합니다. 채취해서 거기서 데이터를 취해가지고 지구로 송출한 결과가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이 데이터가 바로 화성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지구로 송출합니다. 지구로 송출해서 이게 메스바우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화성에 바로 데이터를 취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사에서 화성 전체 어느 지역에, 어디 지역을 우리가 데이터를 취할 거고 상당히 지도를 그려서 다양한 지역을 데이터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많이 봤지만은 이런 로봇을 이용해서 로봇 앞부분에 메스바우 장비를 장착을 해가지고 인공위성에 쌓아 올리게 되기 때문에 가급적 무게가 많이 나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무게가 많이 나가지 않게 특별하게 제작된 메스바우 장비를 가지고 데이터를 취하고 암석을 채취해 가지고 현장에서 데이터를 취하고 지구로 송출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취했던 메스바우 장비가 계속 나옵니다. 먼저 스프리트에 해당되는 인공위성에서 보낸 그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는 이렇게 바로 뭐냐면 밑으로 내리지 아니하고 스펙트럼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것은, 이것은 암석을 놔두고서 데이터를 취하기 때문에 컨버전 시스템입니다. 만약에 컨버전 시스템이 아니고 이게 잘못 갔네요. (2003년도에) 나사에서 쌓아 올린 스프리트하고 오퍼처니티의 쌍둥이 바로 인공위성 가운데서 스프리트 데이터입니다. 이 스프리트 데이터는 메스바우 데이터가 하늘로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 이것은 컨버전 시스템을 이용한 겁니다. 컨버전 시스템은 트랜스미션 시키지 않냐고 스캐터링해서 나온 데이터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늘로 올라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분석이나 모든 데이터를 리딩하는 것은 다 똑같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은 여기에 현무암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현무암 결과적으로 올리빈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올리빈이 있다는 것은 화산이 폭발할 때 생기는 암석과 바로 같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지구에 화산에 의해서 생기는, 폭발해서 생기는 그 올리빈하고 많이 같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Fe3O4의 매그네타이트, 그 다음에 파이록신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데이터 값을 보면서 이 구성이 화성도 지구하고 비슷한 바로 뭐냐면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오퍼처니티에 해당되는 데이터입니다. 이 오퍼처니티에 해당되는 데이터에
당시에 제가 그 과학 기자하고 인터뷰한 일도 있었습니다만은 이 황산염입니다. 황산염. 이 S44에 해당되는 염입니다. 염의 대표적인 것은 NaCl 소금입니다. NaCl이 있었다는 것은 그 전에 소금물이 있었고 물이 증발해서 염에 해당되는 NaCl만 남는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황산염이 있었다는 것은 그 전에 황산염과 물기를 포함하는 그러한 바로 물이 포함된 물체로 있다가 어느 순간에 물이 증발되고 황산염만 남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이 데이터를 좀 확대한 그래프가 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가 과연 우리 지구상에 어디 있을까 하고 찾아본 결과 요세미티 공원에 바로 엘 캡탄 요 지역의 바위하고 너무 똑같다는 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세미티에서 나오는 요 바로 뭐냐면 바위하고 같다는 결론을 맺어서 그 엘 캡탄에 해당되는 사진을 제가 이게 보여줍니다. 여기에 이 암석에 해당되는 요 바로 데이터가 메스바우 데이터가 미국은 모든 중요한 암석들의 데이터를 다 데이터베이스 해놓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구하고 너무 같은 너무 비슷한 그러한 형태의 바로 그 지층으로 돼 있다는 것이 그 나사의 결론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가? 바로 이러한 시그널들을 보내가지고 이 시그널들을 전부 나사에서 받아가지고 2003년도에 쌓아 올렸은 2004년도에 이런 데이터를 계속해서 받아냅니다. 받아내서 2004년도에 거의 바로 1년 동안 모든 미국 저널 사이언스의 모든 저널에 이런 메스바우 데이터로 그냥 1년간 도배를 하게 됩니다. 그 결론은 결과적으로 이 화성에 물이 있다. 조금 미비하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은 화성에 스프리트나 오퍼추니티에 해당되는 스프리트에 해당되는 화강암이 존재하고 오퍼추니티에 해당되는 황산염이 존재하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구하고 같은 형태의 지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물이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후에 이제 미국에서 로버 퍼시비어런스라는 인공위성을 쌓아 올리면서 여러 가지 탐사를 많이 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바로 뭐냐면 과연 화성에 물이 있나 다른 어떤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암석이 없나 하는 것을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메스바우를 이용해서 결과적으로 화성에 물이 있는가의 결론은 화성에 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메스바우라는 것은 핵공명 현상이 되겠고 핵공명 현상은 메스바우가 대학원 시절에 이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도 독일말로 논문으로 발표를 했는데 대학원 시절에 지도교수가 핵공명은 스스로 자연에서 일어날 수 없으니까 포기를 하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메스바우가 혼자서 이걸 연구를 했습니다. 노벨상은 어려운 수식과 어려운 아이디어에서 첨단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일반 물리 수준에 해당되는 리코일, 되템 에너지가 2분의 1 mv 자승, 2m분의 p 스퀘어에 해당되는 일반 물리에 해당되는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노벨상을 타게 됐습니다. 일설의 의학의 대별은 노벨위원회에서 메스바우에게 노벨상을 준다고 했을 경우에 우리 지도교수에게 나는 지도교수님의 제자니까 노벨상을 타러 같이 갑시다 할 때 유명한 이 이야기입니다. 지도교수가 이것은 네 일이었지 내 일이 아니었다. 이렇게 해서 혼자 가서 노벨상을 탔다는 겁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 학생들이 젊은이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도전할 수 있도록 길을 제공해 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1교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메스바우에게 노벨상을 줬던 것은 하이젠버그의 불확정성 원리를 만족시키는
그러한 실험 장비가 되기 때문에 노벨상을 바로 30대 32살의 노벨상을 타게 되는 그러한 쾌거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메스바우를 가지고서 핵공명에 해당하는 현상을 가지고 어떻게 현상이 일어나냐를 설명했고, 그 다음에 응용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화성에 결과적으로 물이 있나 없나를 메스바우 데이터를 가지고서 설명한 내용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서 1, 2, 3교시를 다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시니라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